비타민 E 정말 피부에만 좋은 걸까? 비타민 E는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좋은 영양소로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비타민 E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두 비타민 E지만 몸에 주는 효과와 능력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별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비타민 E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해요. 피부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비타민이란 무엇일까? 먼저 비타민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몸에서 직접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죠. 특히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이 영양소는 우리 몸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의 공통된 기능. 비타민 E의 모든 종류는 한 가지 공통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지방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활성산소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 덕분에 피부, 혈관, 면역, 신경계 등 우리 몸 전체의 기본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비타민 E가 꼭 필요합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니까요. 비타민 E의 두 가지 종류. 비타민 E는 토코페롤 사종과 토코트리에놀 사종으로 나뉘어요. 각각의 종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코페롤의 역할. 토코페롤은 일상적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피부와 면역,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 유지에 필요하죠. 토코페롤은 항산화 작용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성분이에요.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와 면역을 관리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타민 E 보충에는 토코페롤이 자주 쓰여요. 토코트리에놀의 역할. 토코트리에놀은 조금 더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혈관이나 신경처럼 강력한 항산화가 필요한 곳에서 활약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산화와 신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토코트리에놀은 특정 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의 핵심. 비타민 E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항산화 작용이에요.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하는 걸 막아주죠. 이 과정 덕분에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노화가 느려집니다. 만성염증도 완화될 수 있어요. 노화와 비타민 E.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세포가 산화되어 기능을 잃는 과정이에요. 비타민 E는 이 출발점에서 세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충분하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과 비타민 E. 비타민 E는 혈관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해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이 덕분에 혈관 내 염증이 줄고 동맥경화 위험도 낮아집니다. 혈관이 튼튼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혈관의 탄력과 안정. 비타민 E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혈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환경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심혈관계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혈관 항산화 비타민으로도 불려요. 피부 건강의 비밀. 피부세포 역시 지방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E가 충분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주름이나 기미가 생기는 것도 막아줘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회복이 느릴 때 비타민 E를 점검해보세요. 피부 고민과 비타민 E. 특히 건조함이나 잔주름, 피부 회복력 저하가 느껴진다면 비타민 E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식단이나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만 좋은 줄 알았던 비타민 E가 사실은 피부 속 세포막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면역 기능과 비타민 E. 비타민 E는 면역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환절기나 몸이 약해졌을 때 비타민 E가 충분하면 면역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건강을 지키는 숨은 조력자죠. 호르몬 균형과 생식 건강. 비타민 E는 여성의 호르몬 균형 유지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식 기능과도 연관이 있어서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영양소로 꼽힙니다.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기타 생리적 역할. 비타민 E는 적혈구를 보호하고 세포 호흡을 돕는 역할도 해요. 혈소판 응집을 조절해주고 햄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몸의 기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건강의 숨은 주인공이죠. 비타민 E 결핍의 신호. 비타민 E가 부족하면 급격한 증상보다는 서서히 누적되는 변화가 많아요.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 비타민 E 결핍이 심해지면 용혈성 빈혈이나 신경 손상, 시각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늘 덜 회복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큰 병은 아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 비타민 E는 일상 식사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해바라기유, 아몬드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대표적입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같은 견과류와 씨앗, 그리고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아보카도, 토마토, 감귤, 키위, 현미, 호박 등도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비타민 E 보충에 딱 좋아요. 간식으로 챙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E 섭취 방법. 비타민 E는 지용성 영양소라서 지방이 있는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하루 중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식단에 함께 넣어보세요. 권장량과 주의사항.
비타민 E의 하루 권장량은 12mg 정도예요. 아몬드 40g 정도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최대 허용량은 약 540mg인데 이보다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섭취의 위험.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구토나 복통 같은 소화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근고제를 먹고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비타민 E의 진짜 가치. 비타민 E는 피부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에요. 세포막, 혈관, 면역, 신경계를 모두 지키는 기초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결핍도 문제지만 과다 보충 역시 주의해야 해요. 균형 잡힌 식단을 중심으로 필요할 때만 보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비타민 E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식단을 한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